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HDC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다며 인수 원점 재검토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다시 날 수 없는 걸까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항공 관련 주식은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저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나오면서 좀 봤거든요. 네, 오늘은 좀 안 좋더라고요. 딱히 이렇게 네.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그러게요. 지금 그렇게 좋아지는 기미는 없고요. 좀 악화되고 있는 장기적으로 그런 게 보여집니다.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 오늘 네. 들려와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이 인수건으로 여러 번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네. 지금 다시 현대가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네. 했어요. 일단 무산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어제 HDC 현산이 이제 입장문을 아주 길게 내놨습니다. 네. 저도 그거를 이제 구구절절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읽어보니까 인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이러한 노력도 해왔고 컨설팅도 받았고 그러나 단 이대로는 못하겠다. 재협상을 해달라. 그리고 파트너도 좀 바꿔달라. 네. 그러니까 채권단이 좀 나서달라. 그래서 이것이 HDC 현산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는 다 해놨습니다. 메시지가 아주 다 담겨 있죠. 네. 원래 길고 구구절절하다는 거는 미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뒤돌아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쓰지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시 조건을 다시 네. 세워보자라는 뜻인데 일단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 체결 이후에 사실 아시아나가 더 나빠진 게 네. 아주 큰 배경이에요. 그게 작년 이제 공개 입찰에 응했고요. 당시에 이제 애경하고 경합을 했고 사실 많이 써냈어요. 한 2조 4천억을 써냈고 거의 1조 가까이 더 많이 써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계약이 맺어졌죠. 그리고 금년 4월 29일 이제 4개월 후에 인수를 이제 끝내겠다 이렇게 네.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금년 들면서 업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도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이 블랙스완이죠. 그러니까 검은 백조가 나타난 겁니다. 백조는 하얘야 되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그러나 생긴 있어서도 안 거죠. 되고 있을 수 네네.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이제 생각보다 어떤 업계 전반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그 HDC 현산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인수에 나서게 되면은 그 순간 이제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현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19에 직격타는 항공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네.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 가운데 gat혀있기 때문에 현산 입장에서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네. 이해는 가지만 이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 5개월 사이에 부채가 무려 5천억 원 네. 증가했고 이거는 지금 이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대비해서 16,126% 급증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산에서는 조건을 우리 다시 하자라는 네. 얘기인 거예요. 그건 결국은 가격을 좀 낮춰달라는 거겠죠. 예,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그동안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네. 부채 비율의 증가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아니고 저도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 부채 비율입니다. 예, 부채 그 비율 증가율. 지난해 6월 말 대비. 예, 그러니까 네. 그 비율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그러니까 몇 배로 이제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났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사실 그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 자본금은 또 자본 잠식이 시작이 되었고 네. 작년 1년간에다 금년 1, 4분기까지 해보니까 그 순손실이 8천억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당시에 그 계약 당시와는 달라졌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몸값이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 가치가 그렇죠. 지금 그 당시와 많이 너무 다르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산의 입에서는 그걸 모르고 했냐. 그거를 계약할 때 적어도 기업가라면 그런 거를 판단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코로나19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블랙스완이라는 건 예측이 안 됐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저도 이 숫자를 좀 들여다 보니까요. 2조 8천억을 거기다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가 부채가 2조 8천억, 1조 7천억은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네. 정부가 그 코로나 위기, 유동성 위기에 빠지니까 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1조 7천억을 지원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지금 2조 8천억이 늘어났다. 근데 자기네는 모르고 있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말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2조 8천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회계 처리 기준 그 국제 IFRS가 네. 적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게 항공사는 항공기가 최고의 투자 자산이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한 80여 대가 있는데 80대가 좀 넘는데 3분의 2는 다 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기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잔여 기간에 대해서 내야 될 그 리스료를 전부 부채로 계상토록 작년부터. 네네. 그러니까 뭐 국제회계법이 바뀌었군요. 바뀌었습니다. 적용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잔여 기간이 10년 남은 거 7년 남은 거 그것을 전부 그해 비용이 아니고 지금 부채로 계상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2조 8천억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겠네요. 억울하죠. 그러면. 예, 이것을 당시에 인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회계 처리 변경이 예상이 되어 있었고 네. 예고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여보면은 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 내역은 좀 뭐 아시아나 입장도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지금 현산이 주장하는 부채 비율은 조금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려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일 네.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은 지난 4월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의 주식 취득일을 무기한 연기했잖아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주파나를 이제 튕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수님은 기업 가치가 계약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현산의 말에 100% 동의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 기업 가치는 지금 바뀌었죠. 코로나19 때문이라도. 그렇죠. 지금 네. 그것은 뭐 비단 아시아나 항공뿐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업계 지금 뭐 국내 항공업계도 지금 초토화 직전에 있고 모두 유동성 위기에 빠졌는데 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남미의 그 1위 항공사들인 그 라탐이나 아비앙카가 다 지금 디폴트에 뱅크럽시에 들어갔거든요. 파산 절차. 네. 또 뭐 지금 타이 항공도 국적 항공사인데 이제 파산 신청에 들어갔고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그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기업 가치는 뭐 아시아나 항공뿐이 아니고 대한항공도 기업 가치가 하락했고 그 주가로 그렇죠.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업의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산에서 이렇게 다시 인수 가격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 3자의 게임인데요. 네. 지금 사려는 쪽 현산이고 팔려는 쪽은 이제 금호그룹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실 이건 지금 디폴트 상태거든요. 이 아시아나 항공은 더 이상 네. 이제 그 채무 능력 상환 능력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기에 돈 빌려준 빚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단이 여기에 가장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입니다. 네.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지금 어제 이걸 지금 현산이 재협상하게 해달라. 의지는 강하지만 이대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산업은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제 그러면은 그냥 손 놓고 나가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시 찾겠다. 계약 끝낸 거 뭐 한 2,500억 그거 놓고 나가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아시아나 항공에는 지금 10,000명 가까운 그 임직원들이 생업이 걸려 있고 또 거기에 또 계열사나 자회사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산업은행으로서는 아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네. 이번에 재협상 요구에 응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자 간에 아마 묘책을 찾아내야겠죠.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현산과 지금 아시아나 항공 세
금호그룹이 주체의 됩니다. 금호그룹 새 예, 예. 주체의 지금 협상 과정인 건데 지금 현산이 입장문에서 요구한 내용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예요. 첫째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가 현재의 재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된다. 이거는 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어제 입장문에 담겨 있어서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이 그 부실화가 이제 완전히 노출된 건 작년 3월에 그 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냈거든요. 회계감사 의견서를. 그런데 지금 그 이번에 3월에 나온 것도 거기에 이제 한정 의견은 아니에요. 적정 네. 의견을 냈어요. 네. 똑같은 회계법인이.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달았죠. 특히 이제 그 이연자산, 이 정비비 관련된 거라서 구체적인 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한정 의견을 받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인수자 쪽에서 보면은 그거를 좀 투명하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계속 기업으로 3가지를 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담겨 있는 게. 그런데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됐을 때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이제 지원 방안을 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정부에 하는 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건 뭐 망해가는 기업한테 살릴 방안을 내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는에 대고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협상 파트너는 지금은 이제 팔려는 쪽하고는 아니다. 이제는 그 채권단하고 하겠다.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쪽이 지금 너무 힘이 없고 그럼요. 지금 자기들이 봐도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현실 그럼요. 상황이 아니기 금호그룹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그러나 놓치고 싶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결국 산업은행과 정부를 향한 맞습니다. 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감성적으로 접근했다라는 표현이 네. 이제 구구절절한 거죠. 그러나 그 속내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나 현재 그 입장문에 담긴 걸로만 보아서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산업은행 협상 파트너를 산업은행으로 바꿔달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뭐 정부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우리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제 주무부처죠. 그리고 금융당국도 이거 뭐 항공만 어려운 게 항공만이냐.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좀 뒷짐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정부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들이 항공을 그랬죠. 우선적으로 살려야 된다. 교수님도 우리 방송에 제가 나오셨어요. 여기 방송에서 호소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국토부가 지금 여기저기 뛰기 시작했고 이제 마침내 그 기간안정기금을 40조를 만들면서 최우선으로 항공과 해운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최근까지 엊그제까지 나온 것은 이제 1조 7천억, 1조 2천억은 대한항공.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조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는데 비해서 아시아나에 대해서 지금 아무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인수권 때문인가요? 지금 그 인수자가 확고해야 확실해야 뭔가 이제 그렇죠. 어떤 그리고 사실은 그 지원 규모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공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산은이나 채권단에서도 뭔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게 금년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2, 3년까지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인데 지금보다는 더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거기에는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어떤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보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채권단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유상증자 발행가액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산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느 쪽도 지금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제 기간안정기금의 지원 그 기준이 나온 것이 정부가 내놓은 것이 총 차입금 5천억 그다음에 300명 이상에 대해서 해운 항공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럴 경우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해당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파급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요. 거기에 끼면은 살아나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나에 대해서만 이것을 유독 아시아나에 대해서만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좀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근데 또 그것마저도 또 나몰라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가 2015년에 봤지만 한진해운 같이 이제 그런 짝이 나는 거거든요. 몰라라면 청산이 되는 것이죠. 아주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좋아서 아시아나만 약체면 네, 그렇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거기 노동자들도 있고 또 항공산업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이스타항공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남겨주셨거든요. 모두가 다 어렵고 모든 노동자들이 네. 힘든 가운데 아시아나만 대놓고 도와주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참 안 도와주기도 그렇고 네. 산업은행과 국토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네. 정말 현산이 안 할래. 네. 그럼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네.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런 가능성이 사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환경입니다. 네네네. 지금 뭐 이번에 뭐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기에도 그래서 해법 찾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산이 포기를 한다. 그럴 경우는 이제 뭐 몇 가지 대안은 있으나 어느 것도 우선은 뭐 이제 새로운 또 한 번의 그 공개 입찰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밟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분리매각까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네네. 아시아나가 출자한 회사는 대략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포함해서 한 IDT들도 해서 한 6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전부 분리해서 하나하나 이제 썰어서 파는 방식인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매수자가 지금 적정히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몸집을 줄이고 하나하나 잘게 썰어놨을 때 이제 매수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부터 먼저 매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아시아나 항공이 본체인데 결국은 이제 이것은 지금 뭐 이미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리탈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국영항공사 그러니까 국적 항공사가요. 네. 이제 국영화로 전환이 됐고 그것은 아주 골치 아픈 수년 전부터 이제 부실 항공사였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그 루프트한자 굉장히 훌륭한 항공사입니다. 글로벌 캐리어인데 독일의 대표 거기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정부하고 구제금융을 얘기하다가 정부 지분을 넣겠다. 그러니까 한 90억 유로니까 뭐 한 12조 정도 들어가는데요. 근데 일부는 그 주식 연계증권으로 해서 지분 참여를 하겠다. 그럴 네. 경우는 그 정부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단 조건은 그 몇 년간 후에 다시 매각한다는 존재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대안이 정 없을 때는 채권단이 출자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정부가 떠안는 것인데 그럴 경우도 역시 그것이 회생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그거는 전문 경영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전문 경영 체제가 그렇게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뭐 잘 사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항공회사가 국영화 됐을 때에 사실 쇠퇴하는 경우가 네. 많았다라고 네. 또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해 네, 네. 주셔서 네,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인수 지금 현산이 다시 재협상하자고 나와서요.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이야기 우리 허영 교수하고 말씀 나눴는데 아시아나 했으니까 짧게 대한항공 이슈도 좀 하죠. 어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징역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한진과 남매의 난이 지금 뭐 수습이 안 되고 계속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전 이사장의 거취가 이 경영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대한항공의 경영권 다툼은 사실은 이제 지주회사 싸움이거든요. 그 한진가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까지도 보면 최근까지도 보면은 금년 3월은 이제 방어를 잘 했죠. 네.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측에서 방어를 잘 했고 이명희 전 회장하고 이제 막내딸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자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모펀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현아 땅콩 오너 리스크 이제 발단이 거기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도건설이라고 하는 삼자연합인데 네. 지금 이 이명희 전 고문의 사법 처리권은요 좀 분리시켜 놔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어떤 그 사법적인 처리 절차가 진행되든 그것을 자꾸 대한항공이나 어떤 그룹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오너 리스크를 혹독히 치렀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경영권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관전을 하기에는 흥미있습니다. 그냥 관전하시기에는
그게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 프레임을 그렇게 짤 수는 있죠. 남동생과 조현아 네. 자매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보여도 뭐 그걸로만 보면은 이제 흥미 있게 관전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뭐 담겨 있냐면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죠. 외국에서 말하면. 강성부 펀드 말씀하시는 강성부 거죠. 케이스의 펀드가 네. 우리나라는 지금 경영권 방수단이 없는 거예요. 외국처럼 차등 의결권제도 없고 하니까 아무리 건전한 기업도 경영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서 자칫 뭐 어떤 경영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45%를 넘어섰거든요. 네. KCGI 쪽에서 조현아 3자 연대가 그리고 이쪽은 41%대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주식은 얼마나 있느냐 한 13%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네. 9만 원대가 넘었어요. 이 주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으로 보이는 건 이제 1차적인 거고 예. 그 뒤에 사모펀드와 또 이런 지주회사 안에서의 그런 갈등 문제들이 네. 이 안에 있다. 그걸 잘 보시어라. 우리나라 경영권 경영권 방어 문제도 문제로 있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비행기가 하늘 날 때는 걸림돌도 없이 쭉쭉 나가는 것 네.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비행기들이 코로나19라는 돌에 네. 걸려서 날지 못하고 네.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항공업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사하기도 머쓱해요. 좋은 일로 만나요. 이거 교수님하고 인사하기 머쓱해요. 뭐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우리 동네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저기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길 건너러 왔다가 쉬었다가 가지요. 세상에 없던 그늘 메탈크래프트. 안녕하세요. KRX 금시장 홍보대사 진성규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탁결제원 안전보관, 조폐공사가 순도 인증하고 저렴한 수수료에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까지. 이제 금거래는 KRX 금시장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현호 씨, 제가 못다 이룬 꿈이 있어요. 어릴 때 TV 보면서 본의 아니게